인력사무소 창업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창업만 하면 누구나 월 1000만원 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는 등 쉽게 창업하고 편하게 돈 버는 자영업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널리 알려진 정보처럼 쉬울까요? 오늘은 쉽게 생각하면 인생 박살나는 인력사무소 창업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인력사무소는 간단하게 말해서 산업 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일할 사람을 중개해주는 공간입니다.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사람을 보내서 인력을 보충하고 작업이 끝난 사람의 인건비를 대신 받아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수익구조 형태인 거죠. 이렇게 수익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수익구조처럼 실제로 쉽게 돈 벌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실제로는 인력은 인력대로 사용하고 작업 현장을 중단해버린 채 돈을 주지 않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인력사무소는 작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떼고 먼저 선지급하는데요. 인건비가 15만원이라면 15,000원을 제외하고 13만 5천원을 인부들에게 선지급합니다. 먼저 나간 돈은 작업 현장이 마무리되어야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작업이 중단되거나 중간업체가 잠수를 타고 돈을 들고 나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력소 입장에선 100% 중에서 90% 금액을 선지급했으니 마이너스 90%로 나간 돈을 못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정상받는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불러오는데요. 그러니 일단 자본금이 상당히 많아야 합니다. 25년도 기준 하루 일당이 13만원에서 15만원인데요. 작업자 100명을 보내면 하루에 1,500만원이 깨집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1억 500만원이 깨지는 거예요. 또 인건비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원활하게 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하루, 이틀 밀리기 시작하면 다른 인력사무소 쪽으로 내 인력들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또 돈과 인맥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게 아닌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직업 상담사 1급 혹은 2급,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자,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교사 경력 2년 이상, 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등 다양한 자격들 중에서 하나만 갖추시면 됩니다. 보통은 가장 쉬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편인데요. 돈과 기술을 요구하는 다른 창업 아이템에 비해 기술 자격증이나 경력을 요구한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인력사무소의 현실은 자본금이 많아야 하고 돈 떼먹힐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건데요. 리스크가 있으니 당연히 리턴도 있겠죠. 그에 따른 장점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시간적으로 자유롭다는 겁니다. 사업 초기에는 영업 뒤로 다니면서 현장도 알선하고 작업자들도 말을 안 들어서 스트레스 받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자리를 잡아간다면 오전에 작업전을 보낸 뒤 오후에는 믿을 수 있는 직원 1명을 고용해두면 남는 시간은 모두 자유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순이익인데요. 불경기다, 자리 잡기 힘들다, 뭐다 해도 한번 자리 잡고 운영만 잘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으로 굴러가는 사업이다 보니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좋은 사람을 하나둘씩 만들다 보면 자리도 잡히고 그에 맞는 수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인력사무소 창업에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주의하실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인데요. 시설허가 기준과 세금입니다. 우선 시설허가 기준은 건축물, 대장상, 1종, 2종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하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설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대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면 따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사업자를 내셔야 하는데요.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 법인은 납입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임원 2명 이상이 대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되겠죠. 인력사무소 특성상 대표 1명과 직원 1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께서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매출액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 받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인건비로 나간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는 실수를 하는데 이러면 개인 사업자 기준 매출액이 확 뛰어버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한꺼번에 폭탄 맞으면 현금 흐름 막히게 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려워지니 실수 한 번에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인력사무소는 수수료 10%만 매출액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세금을 덜 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인력사무소 창업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너도 나도 쉽게 월 1000만원 번다는 영상이 많은데 현실은 쉽지 않은데요. 자격증과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도전하는 것보단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에서 중요한 건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적절한 인력 배분이거든요. 작업 현장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 현장에는 이런 작업자가 어울리고 여기에는 이 작업자를 배치하는 등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돈 벌기 쉽다는 정보만 가지고 도전했다간 엄청난 빚을 안게 될 수 있으니 오늘 영상 참고해서 주의하시길 바라며 인력사무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